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갑자기 무슨 방아쇠를 당긴 듯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돈 뿌렸는데 실업률 결과가 더 나빠진 걸 가지고 시장은 오히려 호재라고 하면서 증시가 오르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업률이 크게 개선이 안 됐으니까 돈 풀기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니까 며칠 만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우려가 커졌니 하면서 증시가 떨어지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학계나 시장,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현재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예외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전부 일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어제 미국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도 4배 가까이 더 높게 발표돼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지표 하나 발표될 때마다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딱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작년 3월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도 찍어내고 재정도 막 풀어대는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1945년에 끝난 2차 대전 이후로 지금의 경기 회복 모습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제 회복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일반적인 경제 회복보다도 거의 4배 이상 빠른 굉장히 빠른 흐름의 경제 회복 속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흐름에 최근 들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호황인데다가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어서 개인들의 저축 규모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이 소유한 주식 보유 규모도 현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저축도 최고 많이 하고 있고 주식도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돈도 많이 쓰고 주택 경기도 좋고 여기에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도 다 오르고 있는 일종의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채무 유예해주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면서 문제될 거 일단 막아놓고 돈을 막 푸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터질 거 다 터트리면서 돈 풀 거면 뭐하러 돈 푸냐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커진 상황인데도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지금 보이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니까 곧 지나갈 거고 결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매월 1200억 달러에 이르는 미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수당 같은 그런 다양한 재정 지원책들도 전혀 끊을 김이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거 기왕 엎지른 물 못 먹어도 고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말을 바꿀 건지 진짜 계획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 미국의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재무장관을 지냈던 하버드대 교수인 레리 서머스는 지금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과열된 시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향후에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발표를 내기도 했어요. 지금의 재정 지원책 계속 유지할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심각하게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돈은 계속 풀고. 네, 돈은 풀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의 역대 최고의 펀드 투자자이자 헤지펀드의 전설인 스탠리 드러컨밀러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미 연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들이받았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자산 가격은 호황이고 경제도 이미 회복됐는데 지금처럼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조 달러의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금처럼 경제 상황하고 이렇게 안 맞았던 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미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과도한 재정정책이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더 확대해서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거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증시가 지속적인 거품 지적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흐름도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해 3600에서 많게는 내년에 4000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냈습니다. 그건 바로 기사를 찾아봐도 알 텐데 4월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3600을 노린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고 여기에 테이퍼링 가능성까지 부각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승하던 주식 등의 자산 가격에 거품이 어느 정도 낀 것도 맞다라는, 그래서 최근에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된 거라는 그런 식의 버블을 인정하는 시각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 수도꼭지를 살살 잠근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투자 동향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역시도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4월 이후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증권사들의 전망하고는 반대로 9조 원 가량이 빠져나간 걸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어제까지 최근 3일 동안에만 6조 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미 경제학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 역시도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발표되는 경제지표도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라 미 연준의 무제한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불확실한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 연준이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미리 터뜨려서 지금 증시가 가진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한번 노출된 악재는 그 다음번부터는 악재가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미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일찍 발표해버려서 지금 시장에서 도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미리 막아버리고 증시의 확실성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아니다 괜찮다 하면서 의심만 키우지 말고 일단 신호라도 주라 이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이미 발표됐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폭등한 결과가 나와서 미국의 주요 3대 증시가 폭락한 결과가 나온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으면 그만큼의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오른 거니까 경제에도 좋고 증시에도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게 됐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정 신호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응하기에 따라서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생산자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비슷하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기업들이 공급하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올라서 기업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그냥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로 시장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걸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시장이 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지표 자체는 매달 발표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지표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한 시장이다 보니까 매달 발표되는 이런 일상적인 지표에도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동성 부분은 감안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갑자기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연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도 너무 다르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분위기도 너무 쉽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지키는 것 또한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